교과가 다음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때 올라가야 그때나 확률 통계할 때 나오는 그 통계나 그래도 조금 할만하지, 여기는 중3 때 통계는 굉장히 쉬운 파트라 아마 쉽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단어 갑니다. 삼각비. 삼각비의 뜻에 대해서 나오겠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밑줄 치시고, 직각삼각형에서 1번 한 예각에 대하여, 지금은 예각인데 나중엔 예각이 아니고 둔각이나 아니면 좀 더 확장된 각으로, 일반각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좀 더 확장된 각으로 표현하게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예각은 중3에서만 이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은 한 각만 직각이면 나머지 두 각은 무조건 예각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예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비, 2번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비, 이걸 물어보는 게 삼각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모든 직각삼각형은 닮음이므로 직각삼각형 크기에 관계없이 삼각비 값은 항상 일정하다. 자,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이제 지금 여러분 이제 처음 배우시는, 앞으로 굉장히 자주 다루겠지만 처음 배우는 삼각비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게 삼각비의 정의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들을 삼각비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약속한다 라는 뜻이겠죠, 수학적으로. 이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림 이제 좀 보이시죠?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오른쪽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에는 6요소라는 게 있죠. 삼각형 6요소는 보통은 삼각형 꼭지점 3개와 마주보는 변 3개, 그리고 그 꼭점을 기준하고 있는 각 3개, 그래서 각 3개, 변 3개, 이걸 합쳐서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표현할 때는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보통은 맨 위에 A를 쓰고 시계 반대방으로 돌아가면서 뭐 A, B, C 이렇게 쓰는 게 순서이긴 한데 뭐 그거는 정해져 있진 않으니까 여기다가 꼭점 A를 잡고 B를 잡고 C를 잡았죠. 그럼 여기는 이 각이 각 A가 됩니다. 각 A를 표현하는 기법은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대문자로 각 A. 그리고 그 각 A가 바라보는 변, 이걸 보통 뭐라 부르냐면 대변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단어는 조금 그렇지만 대변이라 부릅니다. 그럼 그때 마주보고 있는 이 변, 바라보고 있는 이 변을 각 A의 대변, 변 A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직각에 표현되어 있는 이 각 B가 바라보는 대변, 이 대변을 변 B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 현준이는 뭐가 재밌구나. 네가 변비에 시달리고 있네. 변비에 시달리고 있어요. 마음이 안타깝구나, 네가. 그리고 각 C가 바라보는 대변, 변 C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각 3개 마주보는 변.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 쪽으로 대부분 다 이 알파벳 소문자를 보통 써주는 게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변 3개, 각 3개로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삼각형 6요소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이건 뭐 중학교 때 1학년 때 다 배웠던 거니까 다시 한번 점검한 거고요. 자, 이랬을 때 변을 이렇게 뒀을 때 아까 막 우리가 지금 내려낼 정의는 삼각비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비, 그게 삼각비예요. 그럼 변을 보면 굳이 여기서 말을 한다면
직각이 바라보는 변이 보통 빗변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거를 모양, 놓여있는 모양에서는 얘를 밑변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각 A가 바라보는 이 변이 여기 있는 삼각형 모양에서는 높이에 해당하겠죠. 물론 책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은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꼭지점 A와 C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실제로는 BC가 밑변으로 내려가고 AB가 높이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높이랑 밑변이라고 꼭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놓여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놓여있는 상태에서 본다면 빗변, 밑변, 높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중에 두 변의 길이비를 저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B니까 비율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비율은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 두 변의 길이를 분수 형태로 표현한 것을 앞으로는 삼각비라고 정의하는데 그때 첫 번째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이렇게 표현한 것. 얘를 뭐라 정의하냐면 사인이라고 정의해요. 사인은 원래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수학적으로 기호가 길면 줄여 쓰기 때문에 끝에 있는 이거 빼고 앞에 있는 세 글자만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인이라고 쓰고 대신에 앞으로 삼각비를 정의할 때 사인한 다음에 오른쪽엔 항상 뭘 쓰냐면 여기 이 삼각비가 나타내는 각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항상 사인, 밑에 배우지만 코사인, 탄젠트 옆에는 항상 각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각은 지금 모양상 얘가 기준입니다. 이 모양 기억하세요? 직각삼각형이 오른쪽 아래에 있고 왼쪽에 있는 각에 아래쪽 왼쪽 있죠? 왼쪽 아래에 놓여있는 이 각을 기준각으로 봤을 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쓴 거를 사인이라고 부르고 그 기준각을 요 옆에 사인 옆에 항상 써준다는 얘기죠. 이게 사인이고 코사인의 정의는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정의를 내린 건데 이걸 왜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늘 말하잖아. 니 이름 뭐니? 저는 문현준인데요. 왜? 넌 왜 문현준이야? 이렇게랑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로 했으면 그냥 같이 따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하는 게 코사인이에요. 빗변 길이분의 밑변 길이 여기서 본다면 B분의 C 이렇게 쓰는 게 코사인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탄젠트인데 탄젠트는 코사인은 COS 이거 원래는 코는 이렇게 코사인 이렇게 되거든요. 사인과 비슷합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래프를 배우시면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똑같은데 좌우로 평행이동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름도 비슷하고 실제로는 그림도 비슷해요. 마지막 이제 탄젠트. 탄젠트는 TAN 앞글자 3개 짜서 TAN이라고 쓰는데 탄젠트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쓰는 게 탄젠트예요. 아셨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거를 앞으로 세 가지를 우리는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라고 정의하고 뭐 외울 때는 그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방향으로. 그리고 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우리도 영어를 배울 때 필기체를 다 같이 배웠기 때문에 뭐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사인은 이 S자 있죠? 요 S자를 필기체로 쓰게 되면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모양대로 뭐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사인은 이렇게 쓴다고 하고 코사인은 C자니까 이렇게 쓴다고 하고 탄젠트를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탄젠트 이렇게 탄젠트 그런 의미로 가르쳐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학생들이 필기체를 잘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느낌상 사인은 이 각을 기준으로 이 삼각형을 이렇게 싸고 올라가는 모양, 코사인은 각을 끼고 도는 모양, 탄젠트는 밑에서 타고 올라가는 모양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삼각형을 싸고 도는 모양, 끼고 도는 모양, 타고 올라가는 모양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 내려주시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선생님 제가 그림을 좀 바꿔보려 하는데 삼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안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얘가 직각, 지금은 A가 아래에 있죠? C가 위에 있고 그래서 A가 기준각이 된 건데 그래서 보면 항상 옆에 A가 붙어 있잖아요.
저는 기준각의 위치를 바꾸고 싶은데요. 저는 C를 기준하고 싶습니다. A가 위로 올라가고. 그럼 C가 바라보는 변, 변 C. A가 바라보는 변, 변 A. B가 바라보는 변, 빗변 길이인 변 B. 자, 이렇게 됐을 때 C가 기준이에요. 이번에는. 그럼 여기서 사인을 정의하시오. 그러면 사인. 이렇게 쓰겠죠, 사인은? 삼각형을 싸고 돈다고 그랬으니까 B분의 C. 근데 사인 옆에는 항상 뭘 써야 된다고 그랬나요? 각을 쓰셔야 됩니다. 각, 기준각 C. 코사인. 기준각 C죠? C. 코사인은 이렇게 빗변분의 밑변 B분의 A. 탄젠트. 탄젠트 C.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A분의 C. 그럼 아까처럼 아까랑 알파 배열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지? 기준각을 어디냐 놓느냐에 따라서 이 삼각비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A 중에 하나의 빗변을 잡을 건지 C 중에 하나의 A를 기준각 잡을 건지 아니면 C를 기준각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삼각 B의 값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근데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이 말이 있었죠. 저건 뭔가요, 선생님? 한 예각 크기에 따라 닮음인 직각삼각형 길이는 길이값에 관계없이 항상 삼각 B값이 일정하다. 저 말은 무엇일까요? 자, 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피타고라스라는 거 여러분 배워보신 적 있잖아요? 한 변 길이가 3, 한 변 길이가 4, 한 변 길이가 여기 얼마죠? 5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3, 4, 5. 그럼 여기를 2배 하게 되면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는 6, 8, 10이 될 겁니다. 이 기준각을 x라고 합시다. 이 각의 크기를 x,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만약 sin x를 구하시오 그러면 5분의 3이죠.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x를 구하라면 지금 x가 뭐죠? 이 기준각. 꼭지점 쓰는 거 아닙니까? 꼭지점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각의 크기를 직접 갖다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각을 쓰는 거니까. 코사인 x는 5분의 4. 탄젠트 x는 밑변분의 높이 4분의 3 이렇게 써져요. 이렇게 써졌는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은 도형이죠. 길이만 다르지 두 도형은 닮은 도형입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을 2배로 확대하면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2배로 축소하면 왼쪽이 되니까. 그럼 오른쪽에 있는 도형에서 어차피 닮은 도형이면 이 각이 x이면 어차피 얘도 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x가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 sin x를 구하라면 10분의 6 코사인 x를 구하라면 10분의 8 탄젠트 x를 구하라면 8분의 6 값이 틀린데요? 에이, 약분하면 똑같잖아요. 10분의 6을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고 10분의 8, 8분의 6을 약분하면 왼쪽에는 5분의 4, 4분의 3이 됩니다. 결론은 길이는 다르지만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 똑같이 2배? 그럼 얘도 똑같이 2배. 같은 변이 똑같이 2배씩 늘었기 때문에 이게 약분하면 다 2로 약분된다는 뜻이에요. 2배만큼 늘었으니까. 그럼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삼각 B값이나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삼각 B값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 닮은 도형일 때.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이면 삼각 B값은 동일하니까 그럼 상황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배웠잖아요. 여기가 수직이고 위에 살이 이렇게 내려. 이변 길이가 3, 이변 길이가 4, 이변 길이가 5야.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 각을 x라고 했을 때 sin x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쪽은 너무 쉬우니까 일로 할게요.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하고 저 각을 기준으로 sin x를 구하시오. 그러면 고민이 되네요. 왜 고민되죠? 만약 이 각을 기준으로 얘를 만약 x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모양은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아까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을 이렇게 놓고 보면 불편하다는 얘기야. 빗변, 밑변, 높이의 개념을 우리는 이용해서 삼각비 값을 지금 처음에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연습이 되시면 꼭 저렇게 빗변, 높이, 밑변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그림만 봐도 삼각비 값을 쉽게 끌어내실 수 있겠지만 아직은 처음 배우다 보니까 모양이 저렇게 그려진 것보다는 이렇게 그려진 게 우리한테 좋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모양으로 여기에 직각. 꼭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A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고 얘를 C라고 잡고 여기를 D라고 잡읍시다. 꼭점을. 그럼 수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가 D인 거예요. 그럼 얘가 당연히 A겠죠? 직각 끼고 있었으니까. 그럼 위치상 얘가 B라고 볼게요. 위치상, 그림상 얘를 C라고 봤어요. 됐니? 그 변 길이가 여기는 빗변이 5가 되고 그다음에 선분 AC의 길이 여기가 3이 되고 이쪽이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사인 B를 구하라면 이걸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사인 B는 빗변분, 이 상태에서 빗변분의 높이 5분의 3. 근데 사인 C를 구하라면 그림을 다시 그리긴 해야 되겠지만 모양을 좀 이쁘게 그림을 다시 그려주긴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인 C를 구하라면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주고 얘가 C가 되고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도록. 그럼 여기가 3이 되고 이쪽이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될 겁니다. 얘는 D가 될 테고요. 그럼 여기서 사인 C를 구하라면 5분의 4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됐니?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좀 틀어졌어도 이렇게 좀 모양에 맞춰서 바꿔서 그리면서 삼각비 값을 구하면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얘기야 이거.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게 이거 어떻게 구하실 겁니까? 저기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지금 삼각비를 구하려면 직각삼각형 ABC에서 직각인 A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각 B나 C, B가 기준각으로 나오면 이렇게 사인을 구하면 되고 C가 기준각이 나오면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사인 구하면 돼. 코사인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다 쓰진 않았을 뿐이지 그림에 맞춰서 코사인 탄젠트도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기준각이 아니잖아. 삼각형 내부에 있는 각이지. 저렇게 직각을 내리면서 저절로 만들어진 각이지 지금처럼 B나 C로 각을 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현준이 팔 풀고.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럼 쟤는 어떻게 구하죠? 현준, 네가 대답해봐. 얘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이게 각 X야. 이게 기준각이야. 그럼 저거 가지고 사인 어떻게 구해? 응? 얘 각 C 아닌데? BAD. BAD 여기야. 응? 기준점은 C로 두고 그렇게 풀면 된다고? 네. 제대로 대답 못하면 혼내려고 그랬더니 맞아버렸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X가 여기 있는 상황, 이 그림이든 이 그림이든 X가 여기서 지금 나타났죠? 근데 이 X를 가지고 삼각비 값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느낌상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X가 있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 삼각형이 다시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서 변을 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이 변은 4인 건 알겠는데 이 변이 얼마인지 이 변이 얼마인지 다시 조사를 해야 돼. 조사할 수는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거 배웠잖아.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여기는 왼쪽 길이 구하려면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뭐 이게 닮은 도형할 때 있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하면 이쪽에서 말하는 이쪽 변의 길이와 이쪽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해서 이 삼각형 안에서 만들어지는 세 변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걸 구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계산이나 시간이 낭비되니까. 근데 아까 위에서 잠깐 뭘 말씀드렸냐면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위에서 아까 말할 때 이 부분. 만약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이면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여기서 구하는 삼각비 값이나 여기서 구하는 삼각비 값은 동일하다. 그러니 만약 문제에서
이쪽에 있는 x를 가지고 삼각 b값을 구하라면 변의 길이가 잘 나와 있으면 저쪽을 구하면 되는데 변의 길이가 잘 나와 있지 않으면 닮은 동의 성질을 가지고 변의 길이가 잘 나와 있는 걸 토대로 삼각 b값을 구하면 이쪽에서 구한 삼각 b값과 다르지 않을 거라 되겠죠. 근데 여기가 x면 보세요. 얘가 x면 여기 y라고 합시다. 오른쪽에 좀 그림이 지저분해졌는데 일로 볼까요? 얘가 x면 얘가 y란 뜻이에요. 그럼 x와 y를 더하면 90도가 되죠?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에서 얘가 90이잖아. 여기 하나 y잖아. 그럼 나머지 한 각은 당연히 x가 되겠죠. x와 y를 더해 90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결론은 이 큰 삼각형에서 여기 각 C가 결론은 x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에서 말했던 sin x를 구하라는 얘기는 실제로 sin c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sin x는 sin c를 구하는 게 훨씬 더 계산상 편하다는 얘기지. 무엇을 이용해서? 닮은 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네,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네, 여기 나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 이 부분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비를 우리가 구하는 삼각비 값을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놓여있는 각이 아닌 각을 움직여 다니면서 그 각에 맞는 삼각비 값을 다른 변, 좀 잘 나와 있는 변이죠. 그 변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이거 잠깐만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이방 설명했으니까. 이쪽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저렇게 그려져 있는 삼각형에서 sin x를 구하랍니다. 그럼 sin x를 구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에서 이 x를 끼고 있는 이 삼각형에서 삼각 b값을 구하려면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루트 3만 나와 있는데 이 변 구하기나 이 변 구할 때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뜻이죠. 저 변을 따로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럴 필요 없다. 여기 x, 오른쪽을 y로 넣었으면 x하고 y를 더하면 9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 ABD에서 여기가 90, 얘가 x라면 저절로 여기가 y가 되고 그럼 저절로 이쪽이 뭐가 되죠?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에서는 여기 x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가 x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sin x, cosine x를 구하라는 얘기는 sin c, cosine c, 탄젠트 c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림을 좀 이쁘게 얘가 기준각이 되도록 이렇게 좀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직각은 a가 되고 c가 아래로 내려오고 b가 위로 가도록. 그럼 변을 잡아주면 됩니다. BC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책 보고 찾으시면 돼요. BC의 길이는 2. AC의 길이는 책에 나온 대로 1. AB의 길이는 루트 3. 이게 C인 동시에 각 X가 되기 때문에 sin X를 구하라면 sin X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X를 구하라면 2분의 1. 탄젠트 X를 구하라면 탄젠트 C를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탄젠트 C 1분의 루트 3. 루트 3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앞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삼각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 여기는 뭐 추가 설명 없이 그냥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걸로 천천히 보시면서 이제 변 따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런 것들은 변의 길이가 잘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변의 길이는 안 나와 있지만 뭐죠? 자, 변의 길이는 안 나왔지만 삼각비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삼각 B를 가지고 변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인 값이나 사인 A가 나왔잖아요. 이게 기준각이에요. 모양 이쁘게 잘 잡혔네요. 이 모양대로. 사인 A를 구하시오. 사인 A를 구하라면 정의에 따라서 빗변분의 높이. 근데 그 값이 2분의 루트 2랑 서로 같다네요. 그럼 분수끼리 같으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곱하면서 그 값이 서로 같죠? 2x가 10루트 2니까
따라서 x는 5루트 2가 된다. 실제로 변길이 x는 5루트 2가 나와야 저런 사인 값이 나타난다 라는 표현이겠죠.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고요. 여기 이런 문제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할 뿐이죠. 만약 사인 A가 5분의 4일 때 코사인 A 탄젠트 A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왜 몰라? 아니, 선생님, 삼각형이 없잖아요. 네가 그리면 되지.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직각삼각형, 삼각비를 구할 때는 웬만하면 직각삼각형을 직각을 오른쪽 아래에 두고 기준각을 이렇게 왼쪽에 두면 되잖아요. B나 C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A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인 값을 구했다는 얘기는 빗변분의 높이를 계산한 게 5분의 4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는 5K라고 둘 수 있어요. 5가 아니고 왜 5K죠? 비율이 5분의 4라는 것 뿐이지 꼭 변이 5이거나 4일 필요는 없어요. 10이거나 8이어도 돼. 여기에 두 배 한 값. 18. 욕같네. 세 배 한 값. 15, 12. 그래도 어차피 삼각비 값은 사인 값이 5분의 4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5K, 여기는 4K. 그럼 여기는 몇 K? 당연히 3K겠죠. 그럼 사인은 5분의 4. 코사인은 5K분의 3K. 약분하면 5분의 3. 탄젠트는 3K분의 4K. 약분하면 3분의 4. 그러니까 삼각비를 다루는 동안은 삼각비만 구하라면 굳이 K를 붙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약분할 거니까. 근데 대신에 삼각비를 구하라면 K는 안 쓰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K를 안 쓰면 나중에 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죠. 비율을 구하라면 K는 생략하는데 길이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저런 미지수 처리를 좀 깔끔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긴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여러분 풀어보도록 하시고. 뭐 이런 문제들. 갑자기 문제가 확 어려워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 양반은 맨날 안 어렵대. 다 쉽대. 아니, 쉬워서 진짜 그래. 탄젠트 x를 구하라는데, 근데 그림을 좀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탄젠트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직각삼각형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준각이 x가 되는 직각삼각형을 찾으라는 얘기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 딱. 이 삼각형을 바깥으로 빼서 원래 그림대로 좀 이쁘장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얘가 F, 얘가 D, 얘가 H. 이해됩니까? 수고 이해돼? 네. 남은 거는 sin x를 구하려면 변기를 찾아야 되네. DH는 알 것 같아. 얼마야? 9. FH는 어떻게 구하지? FH는 얼마야? FH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연습이 좀 잘 돼 있으면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얘가 F, G, H. 이 변이 얼마? 9. 이 변도 9. 이거 정육면체니까. 문제 아마 정육면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FH의 길이는 얼마죠? 야, 이게 한 방에 안 나온다고? 응? 얼마나? 이게 90도야. 얘 몇 도야? 45도. 여기 몇 도죠? 45도. 직각 이등변이네. 직각 이등변의 변의 비례는 1대 1대 이게 문제야,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피타고라스가 예전에는 중3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피타고라스를 좀 세게 배웠어요. 근데 중2로 피타고라스가 내려감에 따라 교과가 좀 약해지면서 특히 여러분 교과서에는 비상교과서는 피타고라스가 굉장히 약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교과서보다 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거든. 애들이 피타고라스 잘 몰라 사실. 아주 기초적인 그냥 연산법 정도만 알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못 알아먹어요. 원래 이 정도 그림 보면 이게 1대1대 루트 2 여기가 9 그럼 얘는 그 9의 루트 2b가 되니까 9루트 2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표현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모르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변 길이 9의 제곱, 이변 길이 9의 제곱. 둘을 더한 게 선분 FH의 제곱과 같다. 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81 더하기 81. 이게 선분 FH의 길이가 돼요. 왜죠? 제곱이 넘어가면서 루트를 씌웠으니까. 이걸 계산한 게 9루트 2예요. 근데 이걸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찮게. 앞으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직각 이등변일 때는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 길이는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 비례가 1대1입니다. 대신에 빗변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루트 2배가 된다. 아셨죠? 연습 한 번만 더. 이거 루트 3, 얘 루트 3, 직각삼각형. 그럼 여기 얼마예요? 루트 3이 몇 배? 루트 2배. 1대1 대 루트 2. 그 빗변 길이에 여기는 나머지 두 변 길이에 루트 2배. 그 정답은 루트 6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네,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직각인 건 아시겠어요? 그림상 입체로 표현돼서 좀 느낌이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저게 직각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각형 EFGH와 여기는 DH가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여기는 H에서 이 평면 쪽으로 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은 모두 90이 되겠죠. 여기가 9예요. 여기 얼마라고? FH 길이 얼마라고? 9루트 2라고. 그럼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겠네. 얘가 9, 얘가 9루트 2, 여기가 X. 그럼 이변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이변 길이를 그냥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럼 A의 제곱은 9의 제곱 플러스 9루트 2의 제곱이 돼요. 따라서 A 값은 루트를 씌운 상태에서 81 플러스 81이 두 번 계산된 거죠. 162 됐습니까? 9루트 2는 81에다가 2를 곱한 거잖아. 162 둘을 더하면 243 됐니? 243은 이거 뭐를 3을 몇 번 곱해야 될까요? 3을 몇 번? 5번? 응? 뭐라고요? 81을 3번? 81을 3번 곱하면 그죠? 81에 3 곱한 맞아요. 81에 3 곱한 거니까 81이 3이 몇 번 곱해진 거죠? 아니, 선생님이 물어본 거는 이게 3의 몇 제곱이냐고 물어본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대답은 그 내용이에요. 이제 승훈이 대답은 이게 81 곱하기 3이니까 81이 9의 제곱이잖아. 얘는 그럼 9루트 3 아닌가요? 뭐 이런 표현인 거고 선생님 좀 전에 질문했던 거는 243이 3의 몇 제곱인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된다. 막 그런 표현입니다. 3이 5번 곱해진 거예요. 결국은 9루트 3. 얘가 9루트 3. 근데 이런 것도 실제로 계산할 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타고라스 좀 제대로 선생님 아마 시간 좀 짬 내서 따로 피타고라스 한 번 더 가르쳐야 될 것 같아. 너무 여러분이 피타고라스에 대한 내용 정리가 너무 약하게 돼 있거나 좀 부족해서 이게 설명할 때마다 자꾸 막히거든. 원래 얘는 잘 보면 봐봐. 어쨌든 비례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1로 보고 얘를 루트 2로 본다면 왜? 9를 약분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얘는 루트 2가 되잖아. 그럼 여기는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1의 제곱 1, 루트 2의 제곱 2. 그들을 더한 값에 루트 C면 이변 길이 나오니까 루트 3. 그럼 여기 9배, 여기 9배, 여기 9배. 그래서 이변 길이는 9루트 3. 됐나요? 아까처럼 막 숫자 크게 계산하면 힘드니까.
자, 여기 이제 뭘 구하냐면 sin x를 구하셔. 그럼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sin x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 9루트 3분의 9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 코사인 x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루트 3분의 9루트 2 루트 3분의 루트 2 유리하면 3분의 루트 6 탄젠트 x 빗변분의 밑변 9루트 2분의 9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답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변의 기준에 맞춰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복잡하긴 했지만 결국은 직각삼각형 찾아내고 변길이 찾고 사인 코사인 정의에 따라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할만해요, 여기까지도. 자, 이런 거 잠깐 보실까요? 원에서의 삼각비. 여기 중심에서 이쪽 C 쪽으로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